예, 경북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기재부 장관님. 네. 그 4대강 사업 예산을 한번 다시 이렇게 한번 되짚어보면은 22조 2천억 중에서 수공이 8조 원을 투자를 합니다. 그렇죠? 네. 2009년도에는 전체가 1조 8,500억이 되고 10년, 11년 양자년에 대해서 이 들어간 돈이 17조 원, 그리고 금년에 3조 원, 내년에는 장기 계획에 따르면 5,500억 해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언저리에, 그러니까 이제 이게 2009년도 9월 25일 날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뭐 재원 조달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결정이 되는데, 이 언저리에 2010년도 예산 편성할 때 온 신문이나 그 이슈가 어디에 있었느냐 하면은 4대강 하면은 물이 더 오염된다, 썩는다. 그리고 홍수 치면은 배겨나지 못한다. 이런 기사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작년, 금년 그 많은 강우량에도 불구하고 버텼고, 물이 썩었다, 더 오염됐다 하는 기록은 없습니다. 특히 영산강 지역에서는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졌다. 낙동강도 물론이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슈가 지금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물의 오염도, 그리고 수질 문제하고 홍수 예방 기능 이쪽에서부터 입찰 비리, 입찰 담합 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그거는 뭐 철퇴를 가하고 시정을 해야 되죠. 근데 사실은 그런 문제보다가는 9월, 그러니까 2009년도 이 시점에 9월 25일 날 수공에 8조 원이 부담을 하면서 조정회의에서 이렇게 의결을 했습니다. 수공한테는 채권 발행 8조 원 채권 발행한 이자 비용 전액 지원하고, 채무 원금은 친수구역 사업 등 수익 사업 수행을 통해 충당하고, 부족분은 모자라면은 별도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예산에서 이 8조 원 채권 발행하는 이 채권 발행 스케줄에 따른 이자는 수공에 주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공 입장에서 보면은 채무가 2009년도에 이때 3조 원 정도의 채무였는데, 이게 계속 이렇게 채권 발행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작년 말에는 12조 원대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자는 받지만은 원래 친수구역 사업 이쪽에 됐다 하는 거는 현재 수익 사업은 한 건 추진이 되고 있는데 한 6천억 정도 들어온답니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부에서 직원들이나 노조나 이런 갈등이 심해지고 하는데, 부족분은 별도 지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장관님 계획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특별한 부족분에 대한 별도 지원이라는 게 8조 원 외에 금융비용 외에 또 추가로 지원하는 분 말씀하시는. 아니, 이런 겁니다. 당초에 얘기했던 게 채권 발행 이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원금 8조 원에 대해서는 친수 공익 사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안 되면은 정부가 지원해줄게, 아마 이런 뜻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친수 사업 이게 추진이 잘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뭐 지나가봐야 알 사업이기도 하지만은 다시 한번 9월 25일 날 2009년 9월 25일 날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장관께서 부족분은 별도 지원하는 것이 지금도 유효하다, 이렇게 한 번 더 확인을 해 주십사는 내용입니다. 네, 저희는 뭐 그것은 유효하다는 방침은 확인해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나 친수구역 특개발 활용에 관한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서 지금 여러 프로젝트들을 수공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이 이제 4대강 사업이 완료되면 좀 더 본격화되고, 그러면 충분히
8조 원을 환수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또 정부가 부족한 건 다 해준다고 미리 너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 수공 자체에서 또 열심히 친수구역을 활용해서 개발 이익을 환수할 인센티브가 좀 줄어드는 면 등도 감안을 해서 어쨌든 정부하고 수공이 이적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장관님께서 2009년 9월 25일 국가정책조정회의의 결과는 존중하고 그 다음에 이 부족분은 별도 지원하겠다 하는 약속은 그때 가서 틀림없이 이행하겠다 이런 취지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한은 총재님, 이제 지방에 국감 다녀왔거든요. 네. 저는 이제 대구 경북 지역, 부산, 울산, 경남 지역 다녀왔는데요. 지금 그 지역에 주 산업이 뭐냐 하면은 농업입니다. 예를 들면은 왜 결정적일 때 꺼버리노? 시간 관리도 좀 해주고. 컴퓨터 다운해버렸죠? 그냥 해요. 예, 그냥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제 다녀온 경상북도는 그 농민 수로 보면은 전국에서 제일 많습니다. 경상남도는 5위고 농지 면적으로 보면은 전국에서 그 17개 광역시 중입니다. 2위. 전라남도는 다녀오진 않았습니다. 통계로 보면 1위. 경남이 6위. 농업 취업자는 경북이 2위인데 전남은 1위. 또 GRDP는 좀 위로 올려주세요. GRDP는 제주가 1위, 전북이 2위, 전남이 3위, 강원도 4위 이런 수준으로 되니까 이 지역은 그 농업이 주 산업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하시는 그 일 중심으로 보면 자꾸 이제 뭐 제조업 쪽, 뭐 유통업 이쪽으로 지금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행히 대구 경북 본부에서는 작년 8월에 경북 농업의 경쟁력 분석하고 발전 전략 이거 용역을 해줬어요. 해주셨는데 경남에는 지금까지 한 건도 이쪽에 용역을 한 게 없고 충남이나 전남 쪽도 이 용역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그 본부장님 말씀으로는 전부 해봐야 용역 1억 원 정도 주면 되는데 그걸 옮겨서 하기는 좀 힘드니까 그때 이제 부총재님께서 현장에 계셨는데 가면은 총장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몇 천만 원씩이라도 더 지원해가지고 그 지역의 농업들이 어떻게 앞으로 발전되고 농민들이 먹고 살아야 될 거냐 하는 것을 좀 실질적으로 연구해 주는 게 한은이 친근해지고 한인을 존경하게 된다. 이렇게 했는데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뭐 잘 알고 있는 문제인데 하여튼 그 농업 문제는 특히 대구도 지금 굉장히 농업 자체가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고요. 그런데 내일 금통위를 하는데 거듭 토론을 하게 돼 있습니다. 각 지역의 지금 농업 문제 중요성은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예, 이 농업 쪽에 연구하면 또 방안도 좀 나올 거고, 예, 좀 이쪽 쪽을 예산 지원을 기존 있는 걸 조정해서 하라고 마시고 네. 총장님께서 이 부분은 특별히 좀 해라 해서 각 본부에 내려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KIC 쪽에 리서치하고 리스크 관리 인력을 확보를 해야 된다는 걸 그저께 사전기는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책은 전부 재정부에서 나와야 되는 문제 같습니다. 장관님 한번 봐주시면은요. KIC가 이제 5년 됐습니다. 2006년 11월, 2012, 금년 9월까지 했는데 5년이 됐는데 5년 규모는 10억에서 500억 불. 그 투자 종류도 채권 하나에서 18종으로 늘어났습니다. 투자 국가도 23개국에서 70개국이고 누적 투자 수익도 그동안에 55억 불을 벌어들여가지고 한은하고 정부가 외평기금에서 제시해준 벤치마크 수익률 보다가 그게 9.1인데 9.3 냈으니까 그보다는 좀 높게 내고 그런 대로 된 겁니다. 만약에 메릴 린치 같은 게 없었으면은 여기에 한 12억 불 정도가 수익으로 더 보태졌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면은 직원 채용하는데 투자 쪽은 5년 전에 8명 하는 사람이 5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신흥국가 쪽으로 또 대체 상품 쪽으로 투자를 하면 할수록 리서치 쪽, 리스크 관리하는 쪽 사람이 많이 필요한데 이쪽은 거의 제자리예요. 리서치 하는 사람은 2명에서 3명, 리스크 관리는 6명에서 8명. 예, 이 숫자에 대해서 확인을 요청했는데 사장님께서 직원들한테 확인하고는 맞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전체 앞으로 가면 갈수록 1인당 직접 운영이 처음에는 한 1억 불 되다가 지금은 6억 불 정도 넘어가고 같은 외화자산 운영하는 국민연금이 2억 5천만 불 하는 거, 그 다음에 중국의 GIC가 2억 5천만 불 하는 거에 비하면은 굉장히 많은 돈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게 리스크 관리를 좀 철저하게 해가지고, 물론 메릴 린치는 절차상의 문제가 많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구조적으로 리스크가 관리되자면 이쪽에 사람을 늘려야 되는데, 사장님 말씀은 기재부에 정원을 신청해 놓고 있는데, 뭐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랬는데요. 본 의원실에서 이렇게 확인을 해보니까, 현재 120명 수준에서 204명으로 늘려놓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거 시험이 네,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지금 실무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있다니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예, 장관님께 오전에 이어서 KIC 문제 하나하고 수출입은행 관련되는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 KIC는 사실은 법안을 2004년도에 제출해가지고 2005년도 3월 달에 이 자리에서 통과시켰습니다. 근데 그때는 사실은 한나라당이 야당이었습니다. 열린우리당이 여당이었고요. 그때 이제 야당의 최경환 의원이 이 소위 위원장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야당 위원님께 이제 그나마 이렇게 설득하는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기억이 나는 게 결국은 이게 그때 재경부, 지금 기재부에 자리 늘리는 게 아니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운전기사 한 사람 내보내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로 아주 30명 정도 되는데 운전기사 한 분 재경부에서 소화하지 않고 한 30명 정도로 시작을 하고 했고, 그때 이제 채권 중심으로 하나만 간접 투자해라. 그래서 하는 거 보고 한 3년 이 평가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업종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겠다 했는데, 그 뒤에 오다가 이 메릴 린치라는 거 만나가지고 굉장히 또 어렵게 됩니다. 근데 그랬을 때 이 KIC가 좀 제대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고 해서 그때 소위에 굉장히 설명을 하고 어렵게 설명해가지고, 그래도 이제 기재부를 잘 이해해주는 최경환 소위위원장 모시고 설명이 잘 돼가지고 반영한 게 이 내용입니다. 한국투자공사법에 여기에 이제 운영위원회를 들어가지고 여기서 모든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결국은 그 당시에 정부투자기관 기본법하고 정부산하기본법 이 두 개 적용을 배제를 시켰습니다. 거기서 하고 있는 경영평가를 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장관이 운영할 수 있는 경영성과평가 운영위원회를 두고 했는데, 지금도 보면은 법이 없어졌는데 우리 투자공사법은 바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평가단에 이 두 법이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진 공공기관 운영법에 나오는 경영평가단의 평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거 바꿔야 되는데 KIC가 하도 매도당하니까 이 법을 바꾸겠다 소리를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못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바꿔야 되고, 근데 바꾸기 전까지도 장관님께서 하나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은, 어차피 이제 경영평가단도 기재부가 하고, 이 공사의 운영위원회도
기재부가 하는데 똑같은 항목 서류 중심으로 하는 평가. 그러니까 이게 경영 효율화등 18% 빼고 나면 나머지 이 부분 수익률, 위탁 정대, 전략적 배분 이 부분하고 정부 경영평가단에서 하는 이 부분하고 한 40% 되는 거는 꼭 겹칩니다. 겹치니까 이거는 그만 이거 하더라도 이 밑에 뭐 기관장 리더십, 노사, 조직 이런 게 60% 있으니까 이 나머지 40%에 대해서는 이 운영위원회에서 하는 거를 대체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KIC가 좀 잘하면은 나중에 또 이렇게 법 고쳐가지고 여기에서 온전히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1차적으로는 두 번 하지 말고 한 번만 해야 된다는 데서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이 법 만들 때 당시 진동수 국제업무관리관인가 께서 찾아오셔가지고 최경환 의원하고 저하고 유승민 의원하고 뭐 이렇게 상의를 당시 야당 의원들은 상의를 해서 그 성과 평가를 하기로 했어요. 그런 그 과정에서 정부 수사기관 관리기본법 등은 배제하기라고 했었기 때문에 그 취지에 비춰 볼 때 공원법상의 경평은 좀 중복감이 크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님 취지에 따라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그때 이제 지적했는 게, 300여 개의 공공기관 중에서는 자산 운영하는 유일한 기관이다. 이렇게 시작하고, 이게 싱가포르의 그 테마색이라든지 중국의 GIC, 또 우리 국내의 연기금, 다른 운영회사하고 좀 제대로 자유롭게 좀 하도록 해줘야 된다. 해가지고 했는데 이제 운영을 너무 자유롭게 해가지고 메릴리치 같은 아주 졸속적인 그 투자를 하게 되어서 그런데 막 그렇더라도 이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님께서 좀 이렇게 간부들 하고 해가지고 중복되지 않도록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수출입은행 법을 열거주의에서 포괄주의로 좀 바꾸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수출입은행 법 자체가 보니까 69년도에 일본 수출입은행법을 모토로 해가지고, 환경이 변화할 때마다 하나씩 보태니까 법 18번, 시행령 17번 해서 35번 고친 겁니다. 그러니까 덧칠을 계속해서 해온 거죠. 근데 그동안에 보면은 일본은 또 이 포괄주의로 전부 다 바꾸었습니다. 미국, 카나다도 다 그렇고. 그 다음에 우리 국내도 보면은, 산업은행, 정책금융공사, 무역공사, 보험공사 전부 다가 포괄주의로 되어 있는데 수출입은행만 굉장히 세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예를 들면은 법 내용도 또 제약하는 내용도 보면은 지분 출자할 때는 요렇게 할 때만 해라. 펀드 투자는 요 부분만 해라. 대외 채무 보증은 이런 요건에서만 해라. 굉장히 제한적입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범위 내에서 이렇게 비집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돈 되는 거 여러 건 많이 놓쳤습니다. 싱가포르의 아다니 시핑 조선회사, 브라질의 바렐 사건, 그 다음에 멕시코 건 전부에서 놓쳤는데, 이제 앞으로도 보면은 어차피 이게 상품 수출에서부터 플랜트 그리고 서비스 쪽 수출로 지금 아마 바뀌고 있고 많이 바뀌었고, 그 다음에 수주하고 나중에 돈 빌려주는 데서부터 돈부터 먼저 주고, 나중에 또 선금융 후 수주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꼭 좀 이렇게 포괄주의로 좀 이렇게 운신의 폭이 좀 넓어져서 좀 신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바꿔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준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법 내시고요. 저희들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논의를 해서 한번 이게 좀 일장일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큰 취지는 동의를 하고 정부가 안을 만들 수도 있겠고 빨리 해외 그러니까 이제 서로 의견이 이제 일치됐을 때 정부에서 만들면은 입법 예고해야 되고 차관의 국무회의 통과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하니까
협의를 해가지고 뜻을 같이 하는 의원님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정부의 도움을 예, 요청하겠습니다. 야당 의원님들하고 함께 좀 이렇게 협의하셔가지고 안을 만드셔서 입법 발의를 해주시면 저희들이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예, 김광님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는 유성을 의원 질의해 주십시오.